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지역산업 HRD 연구센터의 문한나 센터장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의 시대 직업능력 개발의 사각지대는 누구인가?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수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사각지대는 직업능력 개발에서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 형평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근로자, 실업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대상자들을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에 포용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 세팅했던 연구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의 발표 내용은 직업훈련의 잠재적인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상황적 장벽으로 훈련에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직업훈련 관련된 제도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분석한 내용, 프레임을 토대로 사각지대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실제 임피리컬하게 좀 분석을 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인해서 산업 현장에서 신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또 신규 산업 수요에 대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생애가 연장이 되고 또 고령자에 대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 니즈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직업훈련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훈련 예산과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이후에 직업훈련에 참여를 했고 또한 이와 관련돼서 훈련의 공급도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19년 이후에 21, 22년에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직업능력 개발의 사각지대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개인의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직업훈련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나 노동시장 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직업능력 개발 기회에 대한 보편적인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업능력 개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제도적,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실제 이제 직업훈련에 참여해 애로가 발생을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새롭게 발굴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직업훈련 제도는 개인주도 훈련, 사업주주도 훈련, 그리고 공공훈련으로 크게 세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주도 훈련 같은 경우는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2023년 5월 23일 기준으로 훈련생의 9.9%가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취약계층이고 이전 연도 대비 5.7%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제로 참여 가능한 훈련에 대해서 제가 좀 리스트업을 해보았고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던가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에 굉장히 많은 훈련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 훈련 세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과 같은 특화 훈련인데요. 이 대상자를 살펴보시면 15세 이상의 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졸업 예정자 이런 대상자들이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실제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특징은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현장 기반의 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훈련비 등을 우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노동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산업 구조, 디지털화와 또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과 같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구직, 이전직 과정을 제공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화 훈련들을 통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 훈련 같은 경우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의 이제 피보험자가 아닌 자 중에서도 사업주에 의해서 고용된 자, 또 채용 예정자, 또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 이후에 이제 사업주 훈련의 참여는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원격 훈련이 이제 사업주 훈련에서 이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훈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원격 훈련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면 훈련의 효과가 이제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제 중소기업의 재직자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좀 참여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급휴가 훈련 지원이라고 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제 이제 휴가를 지급을 해서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직업 훈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공공훈련 기관은 공공훈련의 경우는 이제 폴리텍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다기능 기술자 양성훈련이라고 해서 취업을 위한 기술 역량 미보유 인력, 또 신규 취업자, 현장 종사자 중에서 이제 산업별 역량 강화가 필요한 기술자, 또한 기업 내부에서도 역량 강화가 필요한 기술자 등 굉장히 다양한 인력들에 대해서 직업 훈련이 공공 영역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대상자를 찾아내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였는데요. 우선적으로 직업훈련의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성훈련, 향상훈련, 이전직 훈련, 그리고 경력단절 훈련을 이렇게 유형화해서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이제 찾아내고자 하였는데요. 양성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유형화를 해본 결과 정부 주도나 훈련기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 또 사업장 주도의 수요자 중심의 훈련들이 제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향상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직자 대상으로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이라던가 지역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직자 중에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라던가 또 워라밸이 되지 않아서 이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전직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 내에서 이직자와 전직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실제 증가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이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공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력단절 훈련의 경우에는 연령이라던가 성별 그리고 이제 또 군인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직업훈련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이제 메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점으로 10년 동안의 국내외 선행 연구를 이제 탐색을 해보았는데요. 이 선행 연구 메타 분석의 이제 기준은 직업훈련의 그 정책을 제도별로 살펴보고 숙련 수준별로 또 살펴보았는데요. 저숙련이거나 일터에서 활용 가능한 이제 스킬이 없는 경우, 노스킬인 경우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의 특정 시점에서 경력 단절이 발생할 때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또 평생 직업 능력 개발 관점에서 이직이나 전직, 퇴직할 시점에도 사각지대,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각지대 대상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취약계층 또 성별로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연령별로 또 학력별로 무학력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이거나 뭐 중학교 졸업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또 고용 형태별로도 재직자, 구직자 이런 인적 특성을 고려하고 사각지대의 대상자가 되는지들을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사실상 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력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숙련 형성이 어려운 그런 일자리에 있는 경우는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4개의 분류로 직업훈련의 잠재적 사각지대를 규정을 하였는데요. 중고령 경력단절 여성 플랫폼 종사자, 직업계고 특화 훈련 참여자, 그리고 이전직 예정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개의 분류를 이제 클립스 데이터로 취약계층 현황 분석을 하였는데요. 사실상 이제 고령화 시대에도 저희가 경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직업 훈련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업 훈련을 통한 인적 자본의 향상이 필요한 긴급한 대상자를 식별하고자 하였고, 이들이 어떠한 인적, 직업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클립스 데이터에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소득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25세에서 60세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 11개의 취업 취약계층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들이 25, 60세 인구에서 실제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빈번한 이전직 경험자 그리고 중고령 경력 단절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분석하였던 그 메타 분석의 그 틀을 이제 클립스의 대상별 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렇게 6개의 분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상자인 중고령 경력 단절 여성의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경력 단절 직전에 비정규직 연일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 약 77.6%, 고졸 이하의 학력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50대 여성이 많았습니다. 빈번한 이전직 경험자의 경우는 이제 현재 일자리는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46.6%, 또는 주당 근로시간은 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4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로자가 74%였고, 이들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복 실업자의 경우에는 50대 고졸 여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현재는 청소원, 환경미화원, 경영 관련 사무원, 돌봄, 보건서비스 종사자로 일하고 있었고, 또 반복적 실업 경험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 실업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저임금, 비정규직이 많았고,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 여성 모두 현재 경영 관련 사무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경우 경영 관련 사무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중장년층에서는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경영 관련 사무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일용직 취업자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거주 건설 관련 업종 종사자 50대 고졸 남성이 가장 많았고요.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장기 미취업 청년의 경우에는 졸업 후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은 대졸 이상이 46.7%에 달했고, 수도권이 63% 정도 비수권 거주자보다 장기 미취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성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이 비수도권 거주 중인 40대 여성이 많았고, 이들은 이제 비정규직 전일제 일자리에 처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현황 분석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중고령 경력 단절 여성 경우는 직전 일자리 탑 10을 보았을 때 매장 판매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빈번한 이전직 경험자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일자리 직업 탑 10을 보았을 때 이제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좀 다른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는데, 청년층의 경우에는 경영 관련 사무원이 많았고, 중장년층에는 이제 매장 판매 종사자들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이들의 상황은 어떤지 이제 저희가 한번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살펴보았는데요. EU의 성인 인구가 약 1억 2,8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에게 이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스킬 갭은 저학력자가 가장 높았고, 직종별로도 저숙련직이 37.7%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특히나 최근 디지털 스킬 부족이 큰 이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을 살펴보면 영국은 2012년 피약 조사에 따르면 이제 성인 핵심 역량은 평균 이상 수준이지만 16세, 24세의 문해력의 차이는 OECD 평균보다 훨씬 크다. 특히나 저소득, 저학력의 성인이 훈련 참여율이 가장 낮은 편인데요. 영국은 작년 2023년에 수낙 총리가 영국의 스킬 위기, 스킬 크라이시스를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청년층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비중이 높고, 또한 빈곤 지역의 교육 훈련, 구직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처한 청소년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층의 실업률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32%였는데 21년에는 56%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의 개인 훈련 계좌제, 굉장히 유명한 그 내일 배움 카드제와 유사한 제도인데요. 이 가입자 수는 증가했지만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연령별 경활 인구 대비 개인 훈련 계좌 가입자 비율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이한 것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데 가입률은 저조하다.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일수록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이제 평생 직업 능력 개발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노동시장 진입기, 시장 활동기, 생애 전환기로 구분하여 대상자들을 다시 매칭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대상자들이 매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시장 활동기에 고용 취약 구직자의 이제 해외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은 네덜란드의 테크 그라운드라는 프로그램은 빈곤 지역에 있는 실업자에게 IT 스킬 교육을 해서 IT 창업가와 구직자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WIOA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일자리 소멸 등을 경험한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훈련, 구직수당, 이주수당, 소득보조금, 임금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이런 패키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이들과 맞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이제 좀 스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U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개별 도시 단위로서 그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특화된 훈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셨던 것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스킬셋과 능력을 노동시장에 좀 자유롭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고, 특히나 사양산업 근로자 대상의 맞춤형 훈련이라던가 소멸하는 직업 등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커리어 개발 확장, 그리고 소규모 파일럿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인 훈련 계좌제라고 이제 꼼파스너 포마시용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내부 노동 시장, 학력,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훈련 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전문 대상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고숙련 근로자가 많고, 고숙련임에도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새로운 사각지대 대상자로 볼 것이냐, 이들에 대한 제도적 빈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제에서 이제 소외된 그런 계층들을 이제 사각지대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보았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검토했던 이 시점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을 해서 실제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4억 이상의 자영업자로 좀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었고, 또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 관련해서도 이제 300만 원이었던 특수고용 종사자의 경우는 이제 500만 원 이상으로 좀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 대상자들을 좀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상자들을 검토를 했을 때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대상자도 이제 직업 훈련의 사각지대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임기제 공무원이라던가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성에 이제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용보험 적용에서 좀 제외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인 강제성과 소득 재분배 원리에 좀 위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현재 이제 65세 이상 75세는 직업훈련의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이들을 이제 사각지대로 보기에는 살짝 어렵다. 하지만 이제 75세 이상은 현재 내일 배움 카드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직업훈련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에도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를 종합하여 이제 직업훈련의 사각지대 모형을 개발을 하였고요. 내일 배움 카드제에 포괄되어 있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이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서 언제든지 비경활로 바뀔 수가 있고, 특히나 사업주 주도 훈련 안에서 모든 대상자들이 모든 재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중소기업 재직자라던가 45세 미만의 대기업 재직자들 중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이제 리번들링 패키지라고 저희 연구진이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그래서 유급 훈련 휴가라던가 뭐 생계비 대부라던가 어떠한 장려금,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 다양한 스킴을 또 활용하고, 특히나 이제 공공고용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칭을 해서 사실 패키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패키지를 좀 리번들링해서 제공하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하고요. 따라서 직업능력 개발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과 또 포용적 관점, 그리고 접근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그 대상자를 이제 신규 대상자 그리고 제도 개선 대상자로 좀 분류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저희의 분석 틀상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진입기, 노동시장 활동기, 생애 전환기로 다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기존 사각지대 대상자에 포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지원 방안은 재직자의 이전직 훈련, 그리고 고용 유지나 경력 복귀를 위한 향상 훈련 수요가 좀 커질 수 있다. 경력 단절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좀 커질 수도 있고, 재직자의 경우에 산업구조 변화로 이전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을 좀 잠재적 사각지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직업훈련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직업훈련의 품질을 제고하고 직업훈련과 함께 경력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대상자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 연구를 진행할 시점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렇게 논의가 좀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 직업 훈련에 좀 더 많이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시한 이러한 대상자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좀 정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할 때 사각지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좀 포용해야 할 대상자는 많지만 정부에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발표를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